네, 안녕하세요. 심층학습 특론 수업을 수강하는 컴퓨터공학과 홍권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할 논문은 MAPL이 멀티모달 프롬프트 러닝이라는 논문이고 2023년에 CVPR에 게재되었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이 Introduction, Related Work, Method Experiment, Conclusion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APL에 소개하기에 앞서서 MAPL이란 논문이 클립에서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논문이기 때문에 클립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클립이란 어떤 방대한 웹 데이터를 이용을 하여서 그 웹 데이터를 각각의 어떠한 텍스트와 이미지 인코더에 를 이용하여 학습을 시키는 모델인데, 보게 되시면은 이러한 텍스트와 이미지가 존재를 하고 각각이 인코더를 통과해서 어떠한 임베딩 벡터의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앞에 보이는 강아지 사진은 여기에 있는 것들은 다 각각 배치 단위이고, 요 강아지 사진은 통과하여서 i1, 강아지 사진은 요 i1의 어떤 임베딩 벡터 값으로 표현이 되고, 요 문장도 t1의 벡터 값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두 개가 일치를 한다면은 두 개의 코사인 유사도를 구하여서 이 코사인 유사도를 가장 최대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만약에 이 이미지와 텍스트가 일치하지 않는다면은 이 외의 나머지들은 코사인 유사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보게 되시면 이제 그런 식으로 학습을 진행을 하고, 인퍼런스 시에는 기존에 있는 클래스 레이블들이 있고, 요런 photo of a object라는 추가적인 문장이 들어갑니다. 이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텍스트 프롬프트라고 불리는 어떠한 녀석인데, 여기 클립에서는 이러한 프롬프트를 핸드 엔지니어링해서 만들게 됩니다. 이러한 프롬프트가 들어가면은 모델이 이미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자연어에 대한 표현을 학습을 했기 때문에, 단순하게 플레인이나 카, dog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것보다 이러한 더 자연스러운 표현을 통해서 조금 더 정확한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 하이 퀄리티한 이런 프롬프트들은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많이 입증이 되어 왔습니다. 보게 되시면은 이번에는 MAPLE와 앞에 있는 유니모달, 즉 클립을 다시 보게 되시면은 이미지 인코더 부분에는 어떤 추가적인 프롬프트가 사용된 것이 아니고 텍스트 인코더 쪽에만 프롬프트가 사용이 되는데, 이런 녀석들을 한쪽에만 사용되는 것들을 유니모달, 그리고 MAPLE는 이미지와 텍스트 양쪽에 모두 프롬프트를 사용하는 그러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동작 과정을 나타낸 그림이고, 오른쪽은 베이스트 노블 제너럴라이제이션이라는 뒤에 실험에 대한 성능 결과를 이렇게 나타내어 놨습니다. 여기 보이는 요 녀석들은 전부 다 데이터셋이고, 여기서 요 하늘색으로 처리된 게 자기네 모델인데, 요것들이 이제 성능이 가장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서 소개했던 클립이라고 하는 녀석이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이용을 하여서 학습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잘 학습된 클립 모델을 우리가 원하는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어댑테이션 하기에는 사실 인피지블한 몇 가지의 점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 예시가 방대한 양의 데이터로 학습을 했기 때문에 이제 엄청난 라지 스케일한 파라미터들이 존재하고, 그리고 어떤 다운스트림의 태스크에 대한 데이터의 부족이 결국에는 우리가 카타스트로픽 포게팅이나 오버피팅이라는 문제점들을 야기하게 되는데, 이 카타스트로픽 포게팅이라고 하는 녀석은 우리가 새로운 데이터를 학습을 시킬 때 이전에 학습했던 데이터에 대해서는 망각을 하게 되는 이러한 현상을 의미를 하고, 오버피팅은 너무 새로운 데이터에만 과적합이 되어서 오히려 다른 데이터에 대해서는 성능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표적인 단점들을
회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방안들을 연구자들은 계속해서 내놓고 있었는데, 직접 수동적으로 이러한 템플릿을 만들고 계속 추가하는 것들이 사실 되게 작업이 노력이 많이 요구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프롬프트 템플릿을 제작하는 것을 회피를 하고, 그리고 모델의 가중치를 동결을 하는 그러한 방안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보다시피 클립에서는 텍스트 인코더만 사용을 해서 텍스트 인코더에 프롬프트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용을 했는데, MAPLE의 경우에는 텍스트 인코더와 이미지 인코더 모두에 대한 그러한 프롬프트 파인 튜닝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되면은 이제 논문의 주된 컨트리뷰션은 크게 세 가지가 있고, 멀티모달 프롬프트 러닝, 커플링 펑션, 그리고 이런 프롬프트들이 점진적으로 학습이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논문에서의 연구 동기는 이제 멀티모달을 다루는 클립으로부터 유래가 되었고, 클립에서는 이 그림처럼 텍스트와 이미지가 인코더가 모두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프롬프트 기술이 모델을 완벽하게 조정을 해야 하므로 클립의 텍스트 인코더에 대한 프롬프트만 학습을 한다면 이미지 인코더에 필요한 어댑테이션을 모델링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따라서 저자들은 이제 MAPLE가 적절하게 텍스트 인코더와 이미지 인코더를 파인 튜닝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이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최적의 얼라이먼트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클립의 텍스트에 대한 프롬프트만 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파인 튜닝 시에, 그러니까 잘 어떻게 기학습된 모델을 파인 튜닝 시에 이미지와 텍스트 둘 다 모두 학습을 시킴으로써 더 좋은 성능을 뽑아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지만, 이렇게 각각 텍스트와 인코더, 텍스트 인코더와 이미지 인코더의 프롬프트를 도입을 하여서 각각 학습을 시키는 것보다는 서로 어떻게 유기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학습을 한다면 더 좋은 성능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장하는 그러한 상호작용을 하기 위한 커플링 펑션이라는 것이 있고, 이러한 프롬프트들이 어떤 트랜스포머 레이어들을 통과하면서 점점 학습을 시킨다고 해서 여기서 이제 프롬프트가 프로그레시블리하게 학습이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용을 추가적으로 설명하기에 앞서서 이제 비전 랭귀지 모델, 프롬프트 러닝, 그리고 이 프롬프트 러닝이 비전 랭귀지 모델에 적용된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클립이나 얼라인과 같은 비전 랭귀지 모델은 방대한 스케일의 웹 데이터를 이용을 하여서 이미지와 랭귀지에 대한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을 시키고, 이렇게 학습된 모델은 다양한 태스크에 대해서 이제 뛰어난 성능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프롬프트라고 하는 것은 클립과 같은 모델에서 어떠한 작업을 지시하도록 비전 랭귀지 모델의 랭귀지 브랜치 쪽에다가 지시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프롬프트는 핸드크래프트 될 수도 있고 자동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프롬프트에는 여기서는 설명하지 않지만 다양한 방식이 존재를 하는데, 클립에서는 사용되는 어떠한 자연어 형태의 프롬프트가, 그러니까 클립에서 사용되는 것처럼 자연어 형태의 프롬프트가 아니라 어떠한 컨티뉴어스한 벡터의 값을 런업을하게 설정을 해서 모델을 학습시킬 때 이러한 프롬프트마저 학습이 되도록 설정을 한다면은 단순하게 핸드크래프트된 어떤 최적의 프롬프트를 우리가 직접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모델이 알아서 찾아내도록 그렇게 구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런 클립과 같은 모델들이 파인 튜닝 하기에 명확한 한계점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프롬프트들을 통해서 이러한 한계점들을 좀 탈피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본 논문의 저자들은 그 프롬프트를 비전과 랭귀지,
양쪽 브랜치에 모두 적용을 시킴으로써 더 나은 성능을 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게 되시면은 이 그림은 전체적인 MAPLE의 구조를 나타내고 있는데, 전체적인 구조가 클립과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클립을 보게 되시면은 이러한 형식으로 존재를 하고, 여기서도 텍스트와 이미지가 각각의 인코더를 통과를 하여서 나온 임베딩 벡터 값의 코사인 유사도를 맥시마이즈 시키는 방향으로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클립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여기에 컨텍스트 프롬프트라고 하는 녀석들이 추가적으로 입력에 붙어서 레이어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나머지 이 부분은 어떠한 파인 튜닝 시에 하는 과정이라고 확인을 하면 되는데, 이 컨텍스트 프롬프트만 이제 학습을 시키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렇게 잠금 표시가 되어 있는 걸 보아서 동결된 상태로 딱 이 녀석만 학습을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텍스트 인코더는 랭귀지 브랜치라고도 하고, 이미지 인코더는 비전 브랜치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텍스트와 이미지에 관해서 프롬프트들의 어떠한 상호작용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여기서 커플링 펑션이라고 하는 녀석을 추가적으로 도입을 하였는데, 이 녀석은 비전 프롬프트를 랭귀지 프롬프트에 대해서 조건화하는 녀석이라고 합니다.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클립에 대한 녀석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립이라고 하는 녀석은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이미지를 어떤 텍스트 디스크립션과 상응을 하도록 하게 되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미지를 어떠한 패치 단위 M이라는 사이즈를 가진 패치 단위로 쪼개어서 이 패치를 이미지 인코더 V라고 하는 녀석의 투영을 이제 입력으로 넣게 됩니다. 그래서 보게 되시면은 총 K개, V는 1부터 K개의 총 트랜스포머 레이어가 존재를 하고, 여기서 CI라고 하는 어떤 학습 가능한 클래스 토큰을 추가적으로 넣게 됩니다. 보게 되시면 이 이미지 I, 요 I, 서브 I는 이제 하나의 패치 단위라고 보시면 되고, 이러한 녀석을 M과 사이즈와 이 DV, 어떠한 차원을 갖는 형태로 투영을 시키는데, 이 DV의 경우에는 설정 가능한 값으로 이제 본 논문에서는 768의 차원으로 설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패치 임베딩을 진행을 하고, 이러한 클래스 토큰과 학습 가능한 클래스 토큰과 이미지를 인코더에 통과시켜서 그 다음 녀석을 뽑아내는데, 약간 이 수식에서 오해를 할 수가 있지만 뒤에 그림으로 약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되시면은 여기서 레이어를 각각 이미지가 통과를 하는데, 요 EI-1이 어떤 인코더를 통과해서 학습되어 나온 값이 아니라, 요 다음 EI는 다음 이미지 패치를 입력으로 사용되고, 여기서 주로 학습되는 녀석은 요 클래스 토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 패치와 클래스 토큰이 들어가서 각각 다른 패치별로 클래스 토큰이 학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나온 클래스 토큰을 이미지 프로젝션이라고 하는 함수에 통과시켜서 비전과 랭귀지의 공통 어떠한 차원으로 투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코딩 텍스트의 경우에는 이러한 예를 들어서 멀티모달 프롬프트 러닝이라고 하는 문장이 주어집니다. 이 문장이 주어지면 각 단어를 DL이라고 하는 차원으로 투영을 워드 임베딩 시키게 되는데, 본 논문에서는 512라는 값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문장이, 여기서는 단어의 길이가 4기 때문에 총
n이 단어의 수니까 여기서는 이 문장에 한해서는 총 4개의 각각의 단어 인베딩 결과가 있는 것이고 이 녀석들을 연결시켜서 하나의 토큰으로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러한 토큰들은 텍스트 인코더 L을 통과하여서 다음 값을 뱉어내고 이 뱉어낸 값이 계속 레이어를 통과하면서 업데이트 되게 됩니다. 이미지와 텍스트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이미지들은 입력으로 각각의 패치를 넣게 되어서 뱉어내는 값이 이제 클래스 토큰이고 여기서는 전체 문장이 인베딩 되어서 들어가는데 이러한 인베딩 된 벡터 값들이 계속 업데이트 되어서 다음 출력으로 나오고 그 출력된 값들이 또 다음에 입력 값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총 K만큼의 레이어를 통과하고 나온 마지막 토큰의 가장 마지막 단어가 어떤 텍스트 프로젝션이라는 이제 함수를 통과해서 Z라는 녀석을 뽑아내게 됩니다. 여기서 Z는 마지막 Final Text Representation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립에서는 어떤 제로샷 클래시피케이션 이라고 하는 녀석을 제로샷 클래시피케이션을 사용을 하는데 앞서도 설명드렸다시피 photo over category라는 텍스트 프롬프트, 핸드크래프티된 텍스트 프롬프트를 이용을 하여서 이러한 수식을 조절을 하는 것으로 제로샷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타우라고 하는 녀석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측 결과인 이 y hat과 가장 높은 코사인 유사도를 갖는 이미지 i와 상응을 하게 하는데 여기서 타우는 템퍼러처 파라미터로 소프트맥스 함수에서 어떠한 지수의 분산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템퍼러처 파라미터 타우가 작다고 한다면은 높은 유사도를 가진 항목에 대한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면서 선택적인 확률 분포가 되고 이제 모델이 더욱 자신 있는 예측을 하도록 강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 타우가 클 경우에는 그 어떤 유사도 점수들 간의 차이가 줄어들어서 균등한 확률 분포를 생성을 하고 이는 조금 덜 확실한 예측을 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어떠한 COP라는 클립 기반의 모델이 있고 이제 여기서 본 논문에서 주장하는 MAPL에 대한 이 데이터셋에 대한 TSNE 플랫을 찍어낸 건데 보게 되면은 어떤 자신의 모델들이 좋다고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이런 베이스 모델이랑 한 번도 학습 과정 중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노블 클래스에 대한 데이터 분포를 찍은 결과입니다. 보게 되시면은 상대적으로 MAPLE가 조금 더 잘 분류를 하는 듯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MAPLE의 안에 동작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보게 되시면은 여기서는 컨텍스트 프롬프트 즉 라고 하는 러너블 토큰 P를 도입을 합니다. P의 개수는 여기 있는 B에 따라서 설정이 되고 고정 토큰 여기는 이제 랭귀지 부분입니다. 랭귀지 부분이라 고정 토큰 문장을 워드 인베딩 시킨 W0와 이 앞에다가 이렇게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형태로 구성이 되고 이렇게 구성된 녀석을 그 텍스트 인코더에 인풋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는 이전 단계의 WI와 죄송합니다. 네, WI-1과 PI-1이 연결되어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수식상으로는 이제 살짝 헷갈릴 수 있지만 이 PI-1이 학습되어서 나오고
여기 wi-1도 학습되어서 다음 wi의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러한 학습은 여기서 설정한 J 레이어까지만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이 J라고 하는 녀석은 어떤 직접적으로 설정해주는 값으로 이 토탈 레이어의 개수인 K보다는 작은 값을 가지지만 작은 값을 갖습니다. 논문에서 설정한 J의 값으로는 이제 9가 가장 최적의 레이어 숫자라고 생각을 하여서 9라고 설정을 하였고, 이 J 레이어까지 통과하게 된다면은 똑같이 입력이 연결이 되어서 들어가는 것은 동일. 하나, 요 J-1은 업데이트 되지 않고 그대로 다음 단계에서도 J-1을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최종적으로 업데이트 되는 녀석은 이 W, 즉 워드 임베딩 결과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서 똑같이 그 가장 마지막 단계의 워드 임베딩의 가장 마지막 단어를 또 텍스트 프로젝션이라는 펑션에 통과시켜서 최종 텍스트 레프레젠테이션을 Z를 뽑아내게 됩니다. 비전 프롬프팅에서는 앞에 인 텍스트와 유사하게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도 이 tilde pi라는 녀석은 설정한 차원 dv로 dv의 차원인 어떤 벡터 값이고, 이러한 녀석을 클래스 토큰과 이미지 패치 임베딩에 연결시켜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클래스 토큰과 요 프롬프트가 학습이 되고 J 레이어까지는 그 이후에는 이전 단계의 프롬프트를 동일하게 사용을 하고, 여기서 최종적으로 학습되는 녀석은 요 CJ라고 하는 요 클래스 토큰만 학습이 되고, 마지막에 클래스 토큰이 이미지 프로젝션이라는 펑션을 통과를 해서 최종 파이널 이미지 레프레젠테이션인 X로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서 설명드렸듯이 이 랭귀지와 비전 사이 간의 어떠한 상호작용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각각 독립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커플링 펑션이라고 하는 녀석을 도입을 한다고 하였는데, 이 커플링 펑션은 단순하게 그 랭귀지에 있는 랭귀지 프롬프트의 차원을 요 비전 프롬프트의 차원으로 어떤 매핑시키는 그러한 녀석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녀석을 딱 제2번째 레이어 이전까지만 사용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실험 결과에 대한, 실험을 할 때 실험 세팅에 대한 내용입니다. 크게 세 가지 방식의 실험을 하였는데, 베이스 노블, 클래스 제너럴라이제이션, 이 실험은 기존의 베이스 클래스에 대해서 모델을 학습을 시키고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노블 클래스에 대해서 얼만큼 잘 일반화를 하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는 녀석이고, 두 번째는 이제 크로스 데이터셋 이밸류에이션으로 어떤 이미지넷 데이터셋에 학습을 시킨 후 다른 데이터를 이용을 하여서 평가를 합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성능 평가 지표이고, 이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은 똑같이 이미지넷 데이터셋에 대해서 학습을 시키지만 다른 도메인인 이미지넷 V2 이러한 데이터셋을 이용을 하여서 얼만큼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데이터셋에서도 잘 평가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실험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시면은 여기서 사용된 데이터셋에 대한 정보들을 기록을 해놨고, 베이스 투 노블과 크로스 데이터셋은 좀 동일한 데이터셋을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의 경우에는 소스 데이터셋으로 이미지넷을 사용을 하고, 각각 도메인 변화를 주기 위해서 이미지넷 V2, 스케치, 넷A 이러한 데이터들을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보게 되시면 첫 번째 실험은 이제 일종의 어블레이션 테스트로 이제 서로 다른 프롬프팅 설계에 따른 성능을 평가한 결과표입니다.
총 5가지 방법과 이제 그에 따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depth,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레이어까지만 어떤 서로 프롬프트들을 학습을 시킨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얕은 상태의 MAPL일 때 성능인데, 이러한 1번에서의 성능은 그냥 COP나 코 COP에 비해 이제 일반화 측면에서 일관된 향상을 보여준다고 하고, 2번과 3번은 각각 비전과 랭귀지에 대해서만 딥 프롬프팅을 하는데, 이 딥 프롬프팅이라고 하는 녀석은 앞에서 MAPL에서 이제 점차적으로 프롬프트를 학습시키는 그러한 녀석이라고, 제1번째 레이어까지 학습시키는 그러한 녀석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보다는 3번보다, 비전보다는 랭귀지에 대한 어떤 프롬프팅이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나타낸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HM은 이제 하모닉 민 조합평균이라고 합니다. 4번은 커플링 펑션을 이용을 하지 않고 각각의 분기 브랜치에 대해서만 학습을 시킨 녀석의 결과이고, 5번째가 이제 최종적으로 비전과 랭귀지 모두에 대해서 프롬프트 학습을 시킨 다음 커플링 펑션을 통해서 둘 간의 상호작용을 하게 된 녀석의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자기네들이 사용한 것이 가장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평가 결과표는 이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unseen 클래스에 대한 일반화 성능을 나타낸 표로서, 이제 이 테이블 3는 11개의 데이터셋, 여기 상단에 보시면 데이터셋의 이름들이 다 존재를 하고, 이제 이러한 데이터셋에 대한 일반화 설정에서 MAPL의 성능을 제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이 평가하는 다른 모델들은 클립 제로샷 세팅이나 뭐 COP, 코 COP 뭐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MAPLE는 코 COP에 비해서 모든 11개의 클래스의 데이터셋에 대해 거의 다 좋은 성능을 보이며, 여기서 첫 번째 보다시피 전체적인 하모닉 민의 성능을 2.72% 향상을 시키고, 새로운 클래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더 좋은 성능을 나타낸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플러스는 이 클립이나 COP에 대한 평가 결과가 아니라 요 코 COP에 대한 차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측은 기본 클래스에 대해서 일반화 성능을 나타낸 표인데, 이제 코 COP는 COP의 약한 일반화 문제를 해결을 하여서 이미지 인스턴스 쪽에 프롬프트를 조건부로 설정을 함으로써 새로운 카테고리에 대한 뉴 카테고리에 대한 어떤 향상을 보여주는데, 반대로 기본 클래스에 대해서는 성능이 조금 감소한 듯한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편 이제 MAPLE는 어떤 프롬프트의 자기네들의 완전성을 통해서 11개 중에 6개의 데이터셋에서 COP에 비해 향상이 되었으며, 신규 클래스에 대해서는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이블 4의 경우에는 크로스 데이터셋의 일반화 능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모든 1000개의 이미지넷 클래스에서 멀티모달 프롬프트를 학습한 후에 그 소스 데이터인 이미지넷에서 학습을 시키고 이제 타겟 데이터로 트랜스퍼 시킵니다. 그리고 각각의 COP, 코 COP, MAPLE에 대한 각각의 성능을 보여주는데, 테이블 4에서 소스 데이터셋에 학습시킨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오히려 떨어지는, 뭐 큰 폭으로 떨어지진 않지만 조금 떨어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만, 지식 전이 데이터셋 전이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거의 다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테이블 5는 MAPLE가 COP나 코 COP와 비교하여서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에서 우수하게 일반화함을 보여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스 데이터셋인 이미지넷 데이터가 있고 똑같이 조금 성능이 떨어지는 듯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타겟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요 첫 번째 이미지넷 V2의 COP 결과와 다르게 얘만 제외를 하고서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더 좋은 성능을 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컨클루전 결과로 이런 라지 스케일 VL 모델에 대한 어댑테이션은 되게 도전적인 문제인데, 이러한 녀석들은 엄청나게 많은 수의 파라미터들이 존재를 하고, 또한 다운스트림 데이터셋에 제한된 양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한계점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 프롬프트 러닝이라는 것은 이러한 위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나온 것으로 이제 어떤 굉장히 효과적이고 이런 스케일러블한 테크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MAPLE는 기존에 있던 클립의 한계점들을 파악을 하여서 단순히 텍스트 인코더에서만 프롬프트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 인코더와 동일하게 도입을 하고 이런 녀석들을 잘 엮는다면 좋은 성능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을 주장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실험 결과를 발표를 하였습니다. 논문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